회계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 10편 누구를 위한 회계인가 마지막 편입니다. 2화 다트 공시에서 관심기업을 찾아볼까. 10-2화 시작하겠습니다. 공시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요. 공시라는 건요. 투자자와 시장에 공개하는 겁니다. 뭐를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시 제도라는 건 뭐냐면 공시를 법과 규정에 따라 의무하고,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장치다. 공시, 디스클로저의 시작은 언제냐? 영국 회사법 18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공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공시는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왜? 표준화 감독이 미흡해가고 제도가 미비가 된 거죠. 이때가 이제 어느 때면 철도기업 회계가 시작될 때입니다. 실질적인 공시의 시작은 언제부터로 보느냐? 대공황 시절을 겪고 나서 법적 강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33년에 증권법, 34년에 증권거래법, 그다음에 34년에 유명한 SEC가 설립되면서 시작됩니다. 대공황은 레몬 시장을 보여준 사례로 합니다. 대공황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경영자에게 회계 정보 생성을 일임하다 보니까 경영자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일반 투자자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갖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고 내부자 거래로 해서 레몬 시장이 됐습니다. 지난번 6-5화에서 한 얘기인데요. 또 6-5화에서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레몬 시장, 레몬이 증권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죠. 왜 레몬 시장이 되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구매자는 시장에는 불량 구매가 있을 거다. 그래갖고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공급자도 좋은 제품 가진 사람은 이탈하죠. 그리고 결국 시중에는 불량제와 즉 레몬만 유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림으로 얘기하면요. 공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옛날에는 협의의 투자자, 즉 채권자 주주처럼 기업과 관련된 사람한테만 자료를 보여줬는데 공시란 제도를 통해서 잠재적인 투자자한테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SEC 공시입니다. 근데 SEC 공시는 일찍 시작됐지만 정식으로는 1993년에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왜? 종이공시에서 전자공시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에드가라 그럽니다. 이러면서 민주화가 시작됐죠. 정보 접근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요. 저는 1980년대 말에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뭐냐? 굉장합니다. 경영대학 도서관에 가갖고 매일 살았습니다. 왜? 이 바로 종이공시를 찾으려고. 그 당시는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쬐그만 슬라이드에서 환등기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보면서 돌리면서 그걸 제가 받아 적은 기억이 납니다.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딱 나타나면서 1993년부터는 이 에드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시로 됐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 다트라 그럽니다. 다트. 데이터 어널리시스 리트리벌 앤 트랜스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약칭이고요. 다트를 통해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다트 공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공시 비교서를 비교해보면요. 한국은 사업보고서라는 걸 정기적으로, 그 대신 미국은 Form FK라는 걸 갖다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감독기관은 이렇게 SEC 금융감독은 되고요.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상장기업만 사업보고서 공시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큰 기업 또는 주주가 많은 기업은 무조건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에드가. 그리고 우리는 다트. 1999년 우리나라의 다트가 시작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에드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인터넷 기반 전자공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색창에 전자공시 다트로 입력하면요. 바로 이런 사이트에 딱 들어갑니다.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첫 페이지 창이 이건데요. 여기 다트라고 써있죠. 다음 화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공시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정기공시라는 게 있어요. 매년 일정한 시기에 하는 거. 수시공시 아무 때나 중요한 거 있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공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겁니다. 정기공시에는 연일의 사업보고서, 2회 분기, 그리고 연일의 반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공시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다 해야 돼요. CEO 교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공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ES 보고서, 경영계획 발표, IR 뭐 이런 것들. 검색창에 보면 제일 홈페이지 앞면이죠. 전기공시 여기 클릭하면 전기공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수시공시입니다. 전기공시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시공시는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분공시. 대주주 지분이 변동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시해야 되고요. 발행공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IPO라든지 유상증자할 때 증권 신고서란 걸 제출합니다. 이거 외에도 발행공시 여러 종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투자, M&A, 자산 양수도 등등등등 할 때 쓰는 보고서를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시 위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지연공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일어났는데요. 간단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거를 바로 알리지 않고 한 3, 40분 있다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먼저 안 사람들은 벌써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손실을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성실 공시지정법인이 되고 과징금의 14명한테 24억을 때렸습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미국에 비하면 아주 우리나라 공시의 벌칙은 약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9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다 쓱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요 시점에 9시 30분에 베링거 인겔하임 기술 이전 개발하는 거를 중단했다라는 걸 갖다가 공시하자마자 여기까지 푹 떨어집니다. 신라젠이 있는데요. 신라젠 바이오벤처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이라는 거를 임상 실험 중이었어요. 3상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직은 매출이 거의 없었고 그 대신 주가는 계속 상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시총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허위 과장 공시를 계속했었습니다. 임상 3상이 거의 성공 단계에 갔다.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런데 최대 주주랑 그리고 관계자, 경영진들이 주가 상승 시점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 400 임상 3상이 실패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벌칙을 뭘 내렸냐? 거래 정지를 내렸습니다. 퇴출이죠. 거래 정지는. 신라젠 주가는 이렇게 됩니다. 신라젠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요. 상장은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최고까지도 찔렀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3상 성공한다. 임상 3상 거의 성공이다 하다가요. 이제 여기 가서 이 시점에서 뭘 발표해요? 우리 3상은 이제 포기했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거래 정지가 됩니다. 다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보고서가 뭐냐? 사업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보는 게 다음 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0-3화 다트의 사업 보고서 훑어보기. 예, 기대해 주세요.